뉴스를 보다가 저 고우 그 방고인가요? 그 화가 있죠. 네. 그 사람의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고우도 그 감염병자로 예? 화학 테러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의학으로 죽인 거죠. 의학으로. 지금 그러한 뉴스 기사예요. 예? 사회에서 의학으로 죽인 거다. 방고우를. 자료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기사인데요. 정신병원에 갇혀 37세 마감한 남. 그를 죽인 것은 사회였다. 예? 방고우죠. 반센트 방고우. 예. 이 기사인데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놨어요. 그 기사 내용을. 예. 예민한 예술가 기질을 광기로 낙인. 예? 화가 폴 고겐과 공동생활 후 의견 대립하며 갈등 격화. 결국 자신의 귀까지 잘라. 예? 생활고에 시달린 고은은 화상으로 일하는 동료 태우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 화가들과의 갈등과 잦아진 결국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로 이사를 거쳤다. 결국 고우가 자신의 길을 자르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면서 둘의 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고의 이상 행동은 아르의 지역 신문에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였고 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생рем의 요원을 거쳐서 이곳에 머문 짧은 기간에도 고은은 붓을 놓지 않았다. 고은은 유정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의 신이자 극작가 앙토넨 앙토르넥의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사회적인 죽음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그의 성격과 예민한 예술가적 기질은 당대 사회가 규정한 정의와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를 사회와 의학이 광기로 단정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예. 예. 뭐 제가 지금 약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좀 버벅대기도 하고요. 펜타닐 얼굴에 딱 계속 쓰고 있어요. 기억상실제도 지금 얼굴 문질러가 또 쏘고 그러는 거예요. 펜타닐 테러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자, 방고가 지금 이 일을 당할 때 몇 년도냐면요. 195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90년도에 죽었어요. 1890년도면은 1차 대전 때인가요? 1, 2차 대전 바로 전인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으로 죽이는 방법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제가 칼부림 사건도 한 달간에 300몇 건이 일어났죠. 이것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하고 집단 괴롭힘, 화학 테러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범죄자로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저희 정반시에 기사를 통해서 전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죠. 거기에도 그 기사에도 보면은 이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수많은 그 사건들하고 방화 사건 이걸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같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를 당했다. 사회에서. 주, 저기 강릉 작년인가 강릉 그 화재 사건이 있었죠. 도치로 가스 도치로 산에다 불을 질렀죠. 그때 초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왜 이런 불을 질렀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경찰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주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수년간 나를 괴롭혔다. 그것이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뉴스 기사에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오죠. 예? 시민들, 예?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방화를 일으키는 거나 칼부림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였다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경찰하고 시민들이 경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거기서 나오는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민들 정신질환자를 모르고 이것이 현재 전 국민 80%가 비밀로 하라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비밀 방역이라고 비밀로 하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시키는 집단 괴롭힘 화학 테러를 말해주는 거죠. 거기 보면은 그러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호소를 하면은 편집증 망상병으로 몰아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편집증 망상병은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갈지 모르는 정신병,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병명이에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집단 괴롭힘, 화학 테러를 해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또 범죄를 일으키는 테러범들 중에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수천 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녀 사냥, 독살로 시작을 한 게 1, 2차 대전 전후로 근대화가 된 거죠. 각 나라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의료인들을 시켜서 의료인들을 시켜서 신경작용제 1, 2차 대전 때 신경작용제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비소, 청산가리 전부 있었어요. 펜타닐이라는 지금 펜타닐이라는 화학무기도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죠. 정신건강의사에서 복지센터에서. 이것 또한 1,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만들어진 LSD라는 합성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신경작용제예요. 화학무기면서 마약이면서. 왜냐?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는 전부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비소는 우리 조선시대건 우리 역사에서도 나오는 사약의 원료고요. 그게 자연에 있는 자연 재료죠. 비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산가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해오던 수백 년 이상 수천 년간 사용해온 그런 물질이에요. LSD도 마찬가지예요. LSD 지금 펜타닐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쇠독이에요. 쇠독. 우리 피부 약한 사람들 이미테이션 그 액세서리 팔찌 같은 거 차면은 피부 막 가렵고 발진이 일어나죠. 그게 쇠독에 의한 것인데 그 독을 함축시킨 게 펜타닐이에요. LSD. 과거엔 LSD. 1, 2차 대전 때는 LSD라고 불렸고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화학무기면서 신경작용제, 마약의 역할도 하면서 뭐 마약이라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신경작용제가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시키는 것을 뭐 마약 신경작용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작용제인 마약, 비소, 청산가리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비소는 암치료제, 청산가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똑같은 이름으로 과거 수천 년부터 존재했다는 얘기고 역사를 보면은요 유럽에서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죠. 길게 설명 안 드려요. 그러면서 역사에 보면은 수천 년 전부터 유럽에는 이 신경작용제 독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 중에는 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부인이 그 신경장애인들 독약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독극물을 사가지고 조금씩 타서 음식에 타가지고 또는 몸에 바르고 옷에 발라가지고 흡수를 시켜서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독살을 시켰던 거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한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독을 전문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방고 시대 1890년도에 죽었으면은 그때는 1, 2차 대전 때니까 그런 약품들이 다 존재를 했었고, 지금 기사에도 보다시피 사회와 의사, 의학으로 죽인 것이다. 의학으로 죽였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 시대에는 의학으로 신경작용제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나치가 1900년도 초반에 나치가 발생이 됐는데 731 부대하고 이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존에 있던 수천 년간 있던 방역을 위한 마녀 사냥, 그 나치즘으로 그다음에 그 독약과 신경작용제를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체계화 만든 거예요. 그것을 미국이 나치와 731의 화학물을 전부 사들여서 판권까지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심리치료 외부 치료로 학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1890년도니까는 그때도 이미 유럽에서는 그 유럽의 나치하고 나치즘을 미국이 화학무기하고 전부 사들이 판권까지 사들인 거니까 1900년도 초중반에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 1,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 그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였으니까 그때도 유럽에서는 그것이 의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해졌다는 얘기죠. 그걸 또다시 미국이 사들여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대해서 화학무기, 의학으로서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독약 등으로 국민들에게 테러를 했던 시점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우리 사회와 그때 방공을 죽인 게 사회와 의학으로 죽인 거더라고 나온 것이고요. 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이를 사회와 의학의 관계로 단정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이 방고우나 제가 저번에도 그 음악가 아주 유명한 음악가죠. 모차르트도 그 시대에 그 패스트가 발병이 돼서 그 나라 왕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한 구덩이에 전부 묻어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고 모차르트도 아우 화음이 엄청 씁니다. 외부 치료 얼굴에다. 모차르트 또한 질병으로 한 역사에는 질병으로 죽은 거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한 역사에는 모차르트가 자신이 얘기한 걸로 그 역사 기록된 걸 보면은 독살을 당하고 있다, 독약 테러를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해왔어요. 아마도 모차르트는 지금 이 방고보다 이전의 시대죠. 그 1800년도 그 전후 또 비슷한 시대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갭은 있죠. 거리는 있죠. 그 시대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유럽에서는. 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인류는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들 숫자보다 어?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나 시민들의 숫자가 더 많더라고. 유럽에 특히 거기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나라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수천 년간 매일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였고 수천 년간 마녀 사냥 독살로 죽여왔던 거고 그것이 1800년도면은 법제화되던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점이죠. 그 의학이 발달하고 그 시대부터 이게 학술과 법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왕이 모차르트만 하더라도 왕의 명령으로 마녀 사냥 독살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역사에는 모차르트가 질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모차르트 증언에 따르면 독약 테러를 받고 있다. 그렇게 호소를 했고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그 왕이 명령한 대로 패스트 환자들을 걸린 환자들을 전부 한 구덩이에 묻어라. 먼 데다. 인가에서 떨어진 먼 데다. 땅에 한 구덩이에 묻어라. 그래서 수천 명을 묻었는데 그 명령을 받고 묻은 사람이 모차르트가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음악가이니까 그 시신을 가족이 나중에 찾을 수 있게 그 모차르트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 모두 올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는 법안과 정책과 학술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모차르트가 이제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가족들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왕의 명령을 받은 패스트 환자들을 그 한구동에 묻었던 그 사람이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놨는데 결국엔 찾질 못했어요. 그 역사가 또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독살로 죽었고 패스트 감염자였고 전염병 감염이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왕의 그 시대는 법안과 학술이 발전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독약테러를 받은 것이고 지금 말하면 자살방지원들이죠. 긴급대응팀들하고 정부니까. 그래서 질병인 것처럼 죽인 것이고 한 구덩이에 지금은 뭐 화장을 시키니까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는 전염병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시설이 병원이나 화장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구덩이에다 묻었던 거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방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한 이유로 사회와 의학으로 죽인 것이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이유로 사회와 의학 기술로 죽인 것인데 그 명분이 뭐였냐?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신건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을 코드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서 코드를 매기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래서 또 올라가요. 고은은 유전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의 신의자 그의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유전적인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자 유전적인 정신질환으로 앓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죽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기사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정신질환 자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은 전염병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표본 조사라고 해서 그들의 정보를 정부가 의사와 복지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고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심리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범죄자로 적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고 또 안락사법을 이용해서 영유아나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
저기 유치원생들은 응? 교사들 시켜서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교사들도 거기서 수료증 받아요. 교사들 시켜서 비계를 몸으로 눌러서 지식사 시키고 병원에서 영유아들은 독감 걸렸다고 병원 가면은 정량에 40배 50배 주사를 놔서 죽이고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간호사 의사들은 당연히 그러한 시스템이고 또 20, 30대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납병원화 해가지고 집에다 화학무기 쏴서 죽이고 외부 흔적 타살 흔적 없음. 화학무기 독약이니까 타살 흔적이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에도 질병으로 죽었다.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죽었다. 이러고 그들은 죽은 사람들은 독약태를 받고 있다. 화학약품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준 것이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둔 외부 치료기라고 설치해 준 것이 그 독약 신경제약이 화학무기 쏘는 응? 그 장비예요. 예? 사방에서 쏘는 예?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정신건강 지금도 과거에도 똑같다. 정신질환자를 몰아가는 시스템에 그거 한번 확인해. 기사를 볼게요. 자, 유전적인 정신질환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무증상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모르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안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로 모르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응? 사회에 이 지금 기사는 그 시대의 그 마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된 건데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죽인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의학으로 죽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류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정부와 의학과 언론사는 정신질환으로 죽은 것이다. 자신이 궁핍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은 걸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사회가 죽이고 의학이 죽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유전적인 정신질환이었다라고 이제 방고가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그 시절에 기사에 발표가 됐었는데 왜 유전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냐? 제가 그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감염병자들을 의학으로 감염병자들을 유전병으로 다뤄서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력 유전병.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방금 얘기한 얘기인데 왜 패스트가 걸린 사람들을 멀리 떨어진 구덩이에다가 한꺼번에 묻으라고 했느냐? 인가에 번질까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과거에는요. 지금은 정신병원이 동네마다 거의 건물마다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산속에 있었어요. 마을에서 옛날 시골집에 시골 마을에서도 십수 킬로 가야만이 저 산속 꼭대기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이게 뭐냐? 전염병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우리 시내하고 떨어진 곳에다 가뒀던 거예요.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 기사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고 시대에도. 감염병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모르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감염병자들을 치료한다. 또는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 이러면 의사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감염병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면은 시민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서 이 외부 치료기 신경작용제 화학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시민들로 인해서 집단으로 괴롭혀서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정신질환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응? 그러니 이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명자들이나 유명인들은 이렇게 뉴스나 역사에 기록이나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죽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피는 나는 수천 년 전에는 마녀로 미친년이더라고 몰아서 독살로 죽이고.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까 인류에. 응?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인류의 역사입니까. 이것을 우리 손으로 끝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막은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지금 등록이 돼서 다 지금 법안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수년간 안타까워서 저 하나의 목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세계인들의 목숨이 달렸고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에 이 역사로 역사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은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산 사람이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하죠. 전 국민 70% 80%가 자살방지원 긴급대응으로 구성이 돼서 서로 죽이고 있으니 산 사람들은 뭐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비인간적인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유전적 정신질환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암도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원인이다. 희귀병도 바이러스 원인이다. 인류가 가진 모든 질병의 7, 80%가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도 코로나 무증상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WHO에서. 그래서 코드를 매기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킨다고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으면은 정부 책임이고 의사들 책임 아닙니까? 정부가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감염자들은 죽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살린다라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의료인들이 치료를 못하고 전염병을 못 막아서 같은 사람들을 죽인다 화학무기하고 집단결핵병으로 죽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들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의사들이 존경을 받는 건데 죽이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감염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았던 거예요. 네.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하는 건 일도 똑같아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양성 무증상자들을 표본조사를 통해서 뉴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뉴스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네이버에 지금 다 나와요. 표본조사 다 나와요.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또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거죠. 재산을 빼앗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고의 이상행동 아는 지역 상상이 보도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치료받고 고의 이상행동을 지역 신문사에서 전부 보도했더라고요. 뭐 물론 고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일과 똑같아요.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스 때부터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사스 메르스부터요. 그래서 WHO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 국가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라. 그래야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고요. 발에다 기억상 진짜 얼굴에다 확 맞았어요. 지금 금방 본 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고우가 유명인이죠.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하는 일하고 언론사하고 정신건강의사회 의학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자, 비밀방역 시작될 때 뭘 했냐? 구하라 설리를 죽였어요. 우울증이다. 예? 그리고 구하라 죽이고 제가 그 영상으로 계속 설명해 드렸죠. 금고까지 강탈해 갔어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어간 거죠. 그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고 있어요. CCTV 자료가 있는데도. 자, 그런 뉴스를 초기에 왜 발표를 했느냐? 지금 고우 사건하고 똑같아요. 고우가 유명인이니까 지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교육을 받고 비밀로 해라. 그 시대에도 그것이 작동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죽을 수 있다. 자살을 한다. 질병이 발생한다. 정신 이상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감염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자타해결을 가고 생을 마감한다라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즉 구하라 설리가 우울증으로 죽었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구하라 설리 죽기 전에 그 20대 애들이 엉엉 울다 죽죠.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은 구하라하고 설리하고 맨날 엉엉 울잖아요. 신경질환인데 테러 받아서 그래. 왜 그치죠? 독, 화학물 테러.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테러 받고 견디죠. 제가 여자 같으면 울 정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산가리 맞으면요 그냥 눈물 쭉 나와요. 눈물 쭉 나와요. 그 아이들이 청산가리 테러 받았던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외부치료,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살충제성.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거나 독살을 해놓고 외부 침입 흥자가 없음 자살했어요. 이러한 뉴스를 초기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서 뉴스에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돼서 자살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죠. 이러한 것이 전부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는다. 이러한 사회의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기에 구하라 설리를 그런 방식으로 죽였던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뉴스에 발표를 하게 했던 거예요. 정신질환이 이렇게 위험하더라고. 이 시대의 고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신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사회가 죽였다. 의학이 죽였다. 우리 사회 시민들, 사회가 죽였다는 건 시민들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자살방지원들이 정신질환자를 몰았고 의학, 약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아요 지금. 네, 넘어갈게요. 결국 고가 자신의 길을 자르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면서 둘의 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네. 화가폴 고갱과의 공동생활로 의견 대립하며 갈등 격화, 결국 자신의 귀까지 잘라. 예민한 예술가 기질을 광기로 낙인. 자, 예민한 기질 때문에 고갱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가 고가 자신의 귀를 잘라. 자신의 귀를 잘랐다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죠. 광기였다. 예술가의 광기였다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유전적 정신질환이라고 발표가 됐죠. 이 시대에. 왜 유전적이라고 그러냐? 정신질환으로 사회가 몰아가는 거는 감염병자고, 그거를 감염병자를 정신질환으로 몰아갔다는 거 설명 다 했고, 왜 유전적이라고 그러냐? 제가 어떤 수많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저께도 뉴스를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현재 영유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사하고 비계를 눌러서 몸으로 죽이는 이유가 감염병자들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가 70% 80%가 없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30%밖에 기존의 아이들보다 응? 애들 낳는 이 수준이 30%밖에 육박하지 않아요. 응? 다 죽이는 거예요. 못 낳게 하고.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코드를 매기고 있어요. 한 부모나 한 가정에서 한 부모가 전염병자로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전염병이 때문에 같은 가족들이 전부 감염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코드를 매기고 있고 거기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는.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드가 있어요. 설명 더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다음에 자식 낳는 아이들도 전부 감염병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골 가면은 옛날에 동네마다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야, 저 집 아들 조현병이래. 말도 걸지 마. 옆에도 가지 마. 시민들이 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면 착해요. 응? 그 어린 나이에 내가 5살, 6살, 7살 된 나이에도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응? 사람을 해치는 사람인가? 으슥한 저녁길 그 시골 마을에는 오솔길을 이렇게 둘이 마주치면은 섬뜩했었어요. 피해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인가? 일부러 내가 옆에 지나가면서 인사도 했었어요. 저보다 어른이었으니까. 찾겠어요. 예. 전혀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최소한 제가 거기서 십수년 살면서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절에는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지만 과거는 보건소에서 했었어요. 이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왜곡을 시키고 정신질환자로 전염병자들을 외부치료로 화학대를 했던 걸 보건소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위기관이 보건소예요. 보건소에 제가 찾아갔었죠. 보건소에서 약 엄청 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그 집안 가문을 정신질환자로 모으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고 저 부모들도 전부 정신병자다.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마을에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할 수도 없고 그냥 근근히 먹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대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유전적 정신질환자다. 몰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러한 상황이 돼. 이러한 상황을 감염병자들이니까 전염될까봐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염병자다라고 그러면 국가가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치료를 못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족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몰아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터부시키고 접촉 못하게 만들고 그들은 빨리 죽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넘어갈게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우는 의견 대립하여 갈등 격화 결국 자신의 길까지 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이 사람이 자타에게 해를 가. 지금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시민들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 80%에게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시키죠. 그놈의 비밀은 말도 안 되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보십시오. 이 피해자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죠. 우울증 환자는 언제 자타 해결을 갈지 모르니 직장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죠.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직장 따돌림, 또 출근할 때 화학무기 청산가리
마취제 사가지고 직장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심리치료 외부 치료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모차르트도 그랬고요. 반 고흐도 그랬고요. 유명 죽은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차르트도 이러한 방식으로 심리치료 외부 치료 당해서 죽은 거다라고 전염병 때문에 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공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반 고흐인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사회 생활을 막아요. 방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모차르트도 생활고에 시달렸었어요. 수백 년간 인류에게 칭송을 받는 유명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그렇게 방고 같은 경우 유명하지 못했지만 뉴스에 발표될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지 않은데 뉴스에 어떻게 나옵니까? 신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질환자는 사회생활 하게 하면 안 된다. 가족들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까지도 심리치료를 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만 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게이트키퍼요원 자살방지원이라고 시민들 시켜가지고 게이트키퍼요원은 집에서 못 나가게 게이트키퍼 문을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전염시킨다 이거죠. 그러한 이유로 사회생활을 정당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감염병 예방법에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저소득계층까지 코로나 무증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자는 물론이고 저소득계층까지.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삶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고립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들도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를 몰아가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모차르트도 그랬고 그 유명 모차르트는 전 세계에서 불려다니면서 그 각 국가의 지금은 우리 뭐 서울시향 뭐 이런 데죠. 악단 그런 데 다니면서 작곡을 해주고 개인 귀족들의 작곡을 해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의학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막았던 거죠. 그래야만이 정신질환자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쌓이면 정신질환자를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부를 쌓습니까? 정신질환자라 생활이 궁핍하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법안으로 현재는.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단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는 화상에서 일하는 동료 태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 화가들과의 갈등도 잦아져 결국 파리를 떠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동료들과 갈등이 심해졌고 그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생활고를 일으키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환자는 자택에로 갈 수 있으니 직장생활을 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동료나 가족들을 이용해서 심리치료라고 괴롭힘을 해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봐. 요 사건이 부가 귀를 자르고 화가들하고 다툼이 있은 후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집단 괴롭히면서 너 정신병원에 가. 가족들이 그러죠. 엄마는 정신병원에 가. 마음의 병이야. 이러죠. 가족들, 동료들까지도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 갈등 속에 심리치료라고 괴롭히고 외부치료라고 의학이 개입했다라고 뉴스에 발표되죠. 독극물 테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픈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전염병 때문에. 아니 저기 정신질환으로 아픈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제가 계속 지금 영상으로 발표하죠. 펜타닐은 흥분 분노 일으키는 약, 공포를 일으키는 약, 비서 청산가리는 쓰러뜨리고 축 처지게 만드는 약, 마취제, 기억상실제는 막 여기 마비가 돼서 횡설수설하게 만들고 기억 끊게 해서 기억 안 나게 해서 막 횡설수설하게 만들고, VX는 발에다 쏴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 시대도 그런 식으로 정신질환으로 몰아갔던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가족이나 동료들, 지금도 직장 동료들을 지켜서 심리치료하죠. 응? 집단 따돌림, 직장 괴롭힘, 성추행, 성폭행까지 하죠. 여중사 여경 사건 있죠. 전부 우울증 코드가 매겨져 있었어요. 여중사 여경 사건 2년 전에 있었던, 경찰이고 군인인데 동료들 15명이 한꺼번에 성추행 성폭행을 합니다. 심리치료라고 시켜서 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동료들이 의학으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고 왕의 지시니까. 의사들 말 따라라. 안 따르면 네가 처벌받는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이 그러죠. 시민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에 발표가 됐죠. 우리 사회에서 죽인 거다. 사회라는 개념은 우리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부터 직장 동료들부터 마을 사람들을 사회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심리치료라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 외부 치료라고 독약 테러를 하고, 그 고통과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귀를 자른 거죠. 이때 분명히 펜타닐, 과거에는 LSD였죠. 이 시대에는 이 테러가 있었던 거예요. 흥분, 분노. 지금 국민들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일으키게 하는 주 화학무기인 펜타닐. 자신의 귀를 자르는 거죠. 그것을 원했던 거죠. 이 의학, 정신건강, 지금 현재 정신건강 의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자타에게 해를 가는 사회 위험한 인물로 규정을 하고 정신병원에 끝내는 가는 거죠. 지금 피해자도 전부 가족들이고 뭐고, 엄마가 마음의 병이야 정신병원에 가봐. 똑같은 방식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죽었어요. 얼마 만에. 네? 이렇게 삶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네? 감염자들이 자타에게 해를 가한다. 전염을 시킨다. 지금 WHO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HO에서 보고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이 감염을 시킨다.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정신건강. 그래서 각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당정청 협의,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 방지법, 안락사법을 국민들 몰래 개정을 해서 의료인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마녀사냥, 독사, 근대에는 이런 유명인들 모차르트, 우리 조선시대에도 현대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발전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조선에도 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면 1500년도이죠. 자세한 적은 모릅니다. 하여튼 그쯤입니다. 500년 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제가 영화를 엊그저께 봤는데, 광해라는 영화를 봤어요. 법이 있었어요.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거기에 그 설명란에 그 단어가 법이었다. 그때는 법으로 그 왕, 그 궁에서 법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기록을 직접 해서 법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유럽은 더 빠르죠. 이때는 1800년도 후반 아닙니까? 1900년도.
근대 아니에요? 응? 법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감염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국민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화학무기 독사를 하고 집단 괴롭힘했던 법이 그때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치하고 731이 응?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인류는 전시에 응?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이 역사가 반증하듯이 전쟁을 하면서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죽으니까 더 많이 죽으니까 그거 쓰겠습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이들이 노력을 해왔습니까 인류가.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전염병으로 다 죽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 방역인 나치즘을 했던 거고 7살 부대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군대들을. 나머지 민족을 다 죽였던 거예요 나치들이.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그게 나치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이 각 국가를 침략한 건 그건 나치즘이 아니에요. 그냥 침략이에요. 나치즘, 홀로코스트는 뭐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죽였던 거예요.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나치즘, 뭐 홀로코스트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죠. 유대인을 죽였다. 다른 역사에는 제가 또 올렸어요. 다른 역사에는 전염병 방역이었다.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유럽 국가의 모든 자신들이 침략한 국가의 다른 민족들은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이 가장 많은 거죠. 거기에만 지금 현재에는 집중이 돼 있고, 그 전염병으로 죽였다라는 그 역사는 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까 대부분이 삭제가 됐던 거일 뿐입니다. 응? 모차르트 사건도 그렇고, 마녀 사냥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사건도 그렇고. 풀어보면 다 해답이 나온다. 현재를 대입하면. 현재도 이 지경인데, 과거엔 더 하죠. 그나마 인류가 발전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의식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반신은 누가 물론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미뤄봤을 때 예?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응? 수많은 사람들이 응? 가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인류의 비극이죠. 잘못된 시스템이고 그걸 법제와 학술을 만들어가지고 응? 아니 의료인들도 공무원들도 법인이 시민들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치료제는 없으니까 이들이 가져.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냥 단순히 듣는 조지 스토킹이다 전파몽이라는 단어에 그거 하나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있고 그 단어로 편집증 망상증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중학교 때 다 가르쳤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리를 희생시켰다.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국민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국가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까지 파괴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주의, 나치당이 하던 공산법안이다.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즉 이것은 누굴 탓하기 전에 인류 전체 수천만 해온 잘못된 시스템이고 현재는 이 시스템을 코로나 때문에 전적으로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 환자가 등록이 돼서 이 법안과 학술 정책이라면 다 죽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정반신한 시민단체를 만든 것이고 인류는 그동안은 부끄러웠지만 이것을 바꾼다면 과거 수천 년간의 인류의 치욕을 씻을 수 있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부럽지 않은 예? 인류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진 게 있나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저도 약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자, 여기 보이시죠? 예민한 예술과 기질을 광기로 낙인. 이게 뉴스의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들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층간소음, 또 뭐 집에 들어와서 막 계속 뭐 물건 만지고, 누굴 시켜서 했든, 아는 지인을 시켜서 했든, 가족들을 시켜서 해요. 예? 응? 누굴 시켜서 했든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민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로 코드를 매기 위해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너무 인간적으로 그냥 대해라. 그거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드를 매기고, 정신질환 예민하다, 정신질환이다. 제가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죠. 코드를 매기고 그거 예민하게 반응하면 더 강력한 심리치료라고 해서 테러가 들어온다. 하지 말아라. 예? 사람은 누구나 과거나 현재나 자신이 위해를 받았을 때,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또 보호를 하고 있죠.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신체나 인격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정당화가 된다라고 법에도 돼 있어요. 하지만 학술, 정신건강 의사에는 그것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합니다. 현재는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국민들의 주권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토록 수년간 그거를 호소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는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지금 이 광고 뉴스의 타이틀로 걸렸듯이 여러분들의 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시민들을 시켜서 조직 스토킹하고 말하지 말아라는 편집주 망상 코드가 매겨지고, 이들이 하는 심리치료라고 해서 째려봐라, 뭐 층간소음, 직장 괴롭힘, 뭐 집에 뭐 들어오는 거, 응? 집에 들어오는 거, 척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성추행 당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라. 호소를 하려면. 응? 그래야 법적으로도 그것이 허용이 된다. 어? 함부로 정확하게 알기 전에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당해요. 이게 수천 년간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사회가, 학술로 만들어 놓은, 여기도 의학으로 죽였다라고 나오죠. 우리 사회가 시민들하고 의학으로 죽인 거다. 그 시스템에 엮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듬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민한 사람, 정신질환자를 몰고 집단 괴롭힘, 생활을 못하게 하고 시민들을, 가족들을 이용해서, 동료들을 이용해서 예민한 사람으로 이간질을 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흥분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고치게 만들고, 귀를 자르는 상황을 만들고, 끝내는 정신병원에 가두고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고, 현재는 교도소에 갇혀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 더 그들이 하는 일에 덫에 걸리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고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방고의 이제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방고가 매독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방고를 치료했던 의사가 전염병 관리하던 의사예요. 내무부 장관한테 콜레라에
대처를 해서 내무부 장관한테 어? 그 표창장까지 받은 의사가 방고우를 치료했던 의사예요. 한번 보시죠. 여보세요? 백의 의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1885년에 매독으로 앓고 있던 빈턴터리 고우를 치료해준 대가로 초상화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예? 매독으로 앓고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방고우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 발작이나 간질 증상으로 발작 간질 같은 것도 정신건강 의사 외에 약으로 일으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전 영상에서 길게 설명을 한 부분이라. 어찌됐든 그 증상을 방고우가 가졌던 증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부터 한번 제가 짚고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방고우가 입원했던 병원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었어요. 이 감시하고 가두는 거의 수용소의 개념의 병원이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역사에. 이를 아르렉에 15마일 떨어진 상메르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입원한다. 당시 이 병원은 오늘날의 병원이라기보기는 일종의 환자 보호 수용소였다.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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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와르즈로 옮겨 가서 의사인 가세의 보호 관찰과 치료를 받는다. 응? 그러나 두 달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며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건축을 겨누며 이 이후에는 비극적으로 이었던 짧았던 생을 마감한다. 예, 예. 환자 수용소였다. 예? 어? 자,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환자 수용소였다라고 얘기를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정신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방고는 매도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이 시대에는 유럽에 엄청난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도 매도, 결핵, 패스트,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에 코드를 매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요.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의 무증상자들을 계속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심리치료 우중이 오기 전에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해야 된다. 정신질환자를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 시스템. 교도소에 가서 테러범을 규정을 하고 교도소에 가두고 낫병원하라고 해서 집에서 안락사시키고 질소가스, 마취제, 청산가리로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방고우가 전염병 환자였고 수용소 전염병 환자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기록으로 우리 사회와 의학으로 죽였다라고 뉴스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사회에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외부 치료라고 이 시대에도 내가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 그리고 방고우를 치료했던 사람이 전염병 패스트에 대응을 잘해서 국무부 장관한테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그 방고우를 치료한 사람이 감염병에 대응했던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런 식으로 감염자들을 전염병자들을 정신질환자로 집단 괴롭힘, 화학 테러로 정신질환자로 둔갑을 시켜서 빨리 죽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건데 방고 귀를 자른 사람이 방고 자신이 아니다라는 역사가 있어요. 고갱하고 같이 있었죠. 고갱이 잘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이 학술의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만행이 어마어마하죠. 집단 성추행, 집단 성폭행까지 가하는데 여중사 여경처럼, 이중사 여경 사건처럼, 응? 그 저기 뭐야, 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처럼, 어? 주기급 빼앗는 법안으로 주기급 빼앗는 거 밥 먹듯이 하는데 뭐, 귀 자르는 거 자살 방지원 시켜가지고 그 전부 자살 방지원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사회의 시민들과 학술로 죽였더라고 발표를 할 정도인데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이 있는 시대고. 보죠. 자, 매독 환자였던 고우가 그려준 의사 카베넬 초등학가 1차 대전 중 벨기에 앤트워크의 정원에 묻혔거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고가 살았던 시대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나치즘으로 방역을 하고 화학무기를 더 섬세하게 연구를 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죽은 게 맞죠. 무차별적으로 아래한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나치즘, 화학 테러로 죽인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 시대 그 시스템으로 죽은 게 당연하죠. 예. 다음 기사 보면요. 예. 방고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의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뭐 축두역, 뭐 간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질환자로 전염병자였고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의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의사들이 한 약은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고우가 겪었던 각종 질병과 치료, 간질 박자, 조울증, 악통증도 과다 흡연, 축두엽, 뇌손상, 알코올, 간질 발작, 불안, 우울증, 을 극복하기 위해 복용했던 이 압신트 속에는 튜존이라는 독성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오히려 병세를 더 시켰다는 이론이 우세하다. 예? 가세는 병을 치료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피부에 황색 반점이 나타났고 혹자 고우가 좋아했던 황색이 이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 조울병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의기양양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던 시기에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예. 치료제라고 처방을 한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을 한 약물로 인해서 더 정신질환을 알았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을 한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전에 이 기록에서 봤듯이 보호 관찰을 하는 수용소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들이 처방해 준 약이 그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악화시켰다. 약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봤던 그 기사에 보면은 우리 사회와 의학으로 죽였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사회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고 귀를 자른 건 방고 자신이 아니라 고갱이 다투다가 귀를 잘랐다라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고가 매독도 걸렸었고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고유의 질병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지만 성병 임지를 얻었다. 그해 여름 3주 동안 시립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머무를 당시 압신트를 과하게 마셨고 의사 카벨로로부터 매독 치료를 받았다는데 치료법은 명방관주법과 자유기였다는 기록이 있다. 매독에 걸렸었고 시립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었다. 정확한 그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럼 명백한 거죠. 그럼
이와 같이 뭐 매독이나 다른 또 좀 아까 질병이 있었죠. 전염병이 걸렸었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에 의해서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화가 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치료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신경작용제. 잠시 정량으로는 잠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치료제가 아니고 더 신경작용을 유발시키는 약물을 지금 외부 치료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량으로. 흥분, 분노, 불안, 공포, 그걸로 외부 치료라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심리 치료라고 괴롭혀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일으키게 만들어서 때려보고 규정에서 죽이고, 청산가리, 눈물이 줄줄 나고 사지가 힘이 빠지는 청산가리, 비수를 암치료제,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마약, 화학무기, 펜타닐을 우중 치료제로 쏴가지고 쓰러뜨리고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질소가스를 투입하고 마취제로 청산가리로 죽이고 자살 위장하고. 치료제가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 뭐 더 이상 뭐 다른 자료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차르트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자, 보세요. 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었죠. 사실 몇몇에 불과하지만 다만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모차르트, 베토벤, 셰익스피어, 세잔, 피카소, 반고 등등 모두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과 약간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병을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러한 비슷한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죠. 모차르트, 베토벤, 셰익스피어, 세잔, 피카소, 반고 유명 연예인들이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지금 연예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죽었지. 우울증 공황장애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이 지금 뭐 셰익스피어고 제가 모차르트 그 자료도 전염병에 걸렸었고 모차르트가 독살을 당했다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그리고 왕이 지시한 패스트 환자들이 늘 한꺼번에 묻은 그 무덤에 묻었다라고 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셰익스피어니 뭐 베토벤이니 다 마찬가지예요. 자료 찾으면 다 나와요. 예? 다 있어요. 지금 방고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료 찾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예? 전염병자 있고 정신병원에 보호 감시하고 보호한다라는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로 수많은 정신질환자로 어? 어? 의사들이 그 패스트를 잘 방역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표창을 받은 의사가 방구를 치료했던 의사라는 자료 가지고 지금 내가 보여드리려다가 뭐 보여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제가 거짓말하니까 금방 있었던 자료인데 여러분들 찾으면 다 있어요. 그렇게 정신병원에 갇히고 그들이 준 약물에 더 신체적으로 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또 시민들에 의해서 의학에 의해서 죽었다. 사회에서 죽였다. 같은 지금은 말하면 자살 방지원들이 길을 자르고 본인이 잘났다. 응? 방고가 잘났다. 사타에게 해를 가했다. 응? 응.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거기서 정신병원인가 나와서 죽었나? 자신이 있는 복부에다 총 쏘고 죽은 거죠.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계속 괴롭히는 테러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 지금 저한테 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라 이거죠. 자살해라 이거죠. 항모 이렇게 때려봅니다. 어떻게 삽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고립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납병원에 24시간 납병원에.
이 지경인데 뭐 안 일할 수 있습니까? 응? 중요한 것은 조직 스토킹 전파망이 아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법으로 국가가 의료인들이 해온 시민들을 이용해서 해온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는 집단 괴롭힘 화학 테러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방식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현대에는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에는 듀스, 뭐 구하라, 설리, 뭐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뭐 이태원 사건, 뭐 이성균, 뭐 미투 사건, 칼부림 사건, 전부 이러한 방식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말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감염병자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의 길을 직접 잘랐느니 고갱이 자르고 도망갔느니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고갱이 자르고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 학생 때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잊고 있었지만 이거 보니까 좀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다른 거 볼게요. 방고가 알았던 정신병이 이거 앓고 있다라고 의사들이 확인한 정신병이 이거예요. 조울병, 축두역 간질, 일사병, 납중독, 급성 간헐성 포리말린. 여기 보십시오. 저는 이런 병을 처음 들어보는데 구토, 변비 등 복부 증상, 다발성 신경염, 구토, 변비, 복부 증상, 애니에르스병, 이명 구토, 두통, 청력 감소, 어지러움. 자, 구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구토, 복통, 어지러움, 예? 청력 이상. 전부 제가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죠. 신경작용 화학무기로 전부 일으킨다라고. 예? 전부 이들이 신경작용으로 만들어내는 증상이에요. 매독.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염병 감염이 됐었죠. 찾아본 게 두 가지고 나온 게 두 가지고 더 찾으면 더 있어요. 이 시대 유럽에는 전염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약품으로 정신질환을 몰아서 죽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 사람뿐만 전염병에 감염된 게 아니죠. 그 가족들, 부모 때부터 계속 의학으로 감시를 하고 테러를 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하고 정신질환자로 끝내 몰아서 귀까지 자르고 자살방지원 시켜서. 자살방지원들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 동료, 우리 사회에서 의학으로 죽였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예요. 뭐 경계성 인격장애, 뒤원 중독, 뭐 글쓰기 중독,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 중독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흡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중독 해가지고 정신질환으로 다 코드를 매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귀를 자르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다. 이 사건 후 고은은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급성 정신병적 증상과 환청, 망상 때문에 3일간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데 하지만 고갱이 공격한 것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신병원이었다. 보호하고 관찰한다라고 하면 신경작용제로 응? 응? 처방해서 투약하는. 어쨌든 환청은 없어졌다. 환청, 복통, 설사, 구토, 환청, 펜타닐. 과거 이때 이 시절에 LSD예요. 이 시절에 LSD라고 불렀어요. 펜타닐로 일으키는 환청이에요. 마약 투약해서 음식이나 피부에 옷에 묻히면 흡수가 돼요. 지금같이 외부 치료기라고 불산에 섞어서 쏘지 않아도 신경작용제, 독약 이런 것들은 피부에 닿거나 음식에 타거나 옷에 발라놔도 만지면 흡수가 돼요. 화학무기를. 그러한 방식으로 투약시키면 이 마약이라서 환청하고 환각이 일어나요. 이명소리도 일어나고. 그 부분을 제가 수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증상이 신경작용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질병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고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특히나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저는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다. 몸에.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 증상조차 없다.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주 잘 알고 있다. 원격 의료법으로 전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질환자를 몰기 위해서 이러한 테러를 끝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지독한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를 둔갑시켜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들을 하는데 전염병 증상조차 없고 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염병 걸린 양성 무증상 증상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고은은 퇴원 후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등 여러 차례 퇴원을 반복했다. 자발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자발적 입원이죠. 똑같아요. 그때 시스템은 지금 시스템은 자발적 입원, 행정 입원,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입원시키는 거. 그다음에 가족 동의 입원 세 가지가 있죠. 가족들이 입원시키는 거. 그걸 이용해서 계속 입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병원,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계속 약으로 테러를 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라고 등록이 돼야 신경작용제 알약으로 투약을 하고 나왔을 때는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로 투약을 하고 이 짓을 계속하고 그 정신질환 그 입원 횟수나 그 정신질환 그 병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신경작용으로 화학무기를 테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자발적 입원, 가족동의 입원, 행정 입원까지 현재 사법 입원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죠. 오래전에 기사를 봤으니까 모든 수법을 동원해서 전국민들을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투약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자,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겪었는데 공포스러운 환청과 심한 초조함이 그것이었다. 각급 종교적인 주제의 정신병 증상을 겪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을 돌봐주는 수녀들을 멀리하게 됐다. 이들이 종교적인 것도 정신질환이다. 종교적인 것도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복지부에 코드가 매겨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 음악을 하는 것도 정신질환이다. 지금 보듯이 영상에서 보듯이 뭐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정신질환이다. 담배 피는 것도 정신질환이고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신질환이다. 실예로 저기
응? 저희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응? 진단을 받으신 분이죠. 그분은 도움을 청해서 방송국에서 자신을 방송 어? 응? Y 응? 궁금한 TV Y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왔는데 이상하다. 자꾸 병원에 가자고 그런다. 정신병원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림을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 때문에 집단 괴롭힘으로. 그래서 집에서 취미로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을 왜 그렸냐. 그 그림을 가지고 정신병원 의사들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나와서 강제로 방송을 하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그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거 정신질환자를 몰아가지고 놈들 괴롭히고 죽이는 시스템이다. 하지 말라고 보냈던 사건을 제가 저희 정관지 홈페이지에 올렸었죠. 예술인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전 국민들 전 세계인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거기 의사회에서 모든 하는 행위를 정신질환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건복지부의 코드를 가지고 누구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그 과거에 정신건강의사에서 코드 매기는 뭐 민감하다, 우울하다, 중독이다. 그 코드 매기는 걸 제가 전부 그 자료를 올린 적이 있죠. 정바지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합니다. 단 한 명도 전 세계 인구 단 한 명도 인류의 그 누구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 정신질환자를 몰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면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정신질환자고 이들에게 화학무기 때려 맞고 다 죽어야 돼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말도 안 되는 시스템.